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결국 1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어제 저녁 전화통화를 하고 올림픽 연기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4년 근대올림픽 역사상 동계와 하계올림픽은 5차례 취소됐는데 모두 1차와 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고 취소가 아닌 연기는 처음입니다.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도록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찰이 오늘 조주빈을 검찰로 넘기면서 실물을 공개합니다. 2시가 포토라인에 서는 시간으로 예정된 오전 8시 현장 모습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민 600여 명이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라노와 로마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마련됐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700명이 넘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주 귀국 의사를 밝혔던 교민보다 100명가량이 더 전세기에 탑승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특별기 운항을 위한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어젯밤 코로나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이달 중순 전 구민에게 마스크를 2장씩 나눠줬는데 이를 배부했던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 증상이 나고도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를 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원구청은 통장의 확진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환자는 5만 명을 넘겼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이 새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곧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11% 넘게 올랐습니다. 8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결국 1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어제 저녁 전화통화를 하고 올림픽 연기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4일 개막식을 1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도쿄올림픽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역대 최초 기록을 만들고 있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올림픽이 취소가 아니라 연기가 된 것도 처음이고요. 그 이유가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 때문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신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넉 달을 남겨둔 도쿄올림픽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1896년 근대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올림픽 연기는 최초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있지만 연기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1년 내로 열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저녁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遅くとも2021年の夏までに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という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 이렇게 되면 도쿄올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홀수해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2020 도쿄올림픽이란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후쿠시마를 출발할 예정이던 성화 봉송은 중단됐지만 성화는 내년까지 일본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외신을 통해 이번 올림픽 연기 가능성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열흘 전만 해도 대회 일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우려에 결국 뜻을 굽혔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취소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연기로 인한 경기장과 선수촌 유지 관리비 등 7조 3천억 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20분 넘게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의료 장비를 지원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보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고 지난해 12월 통화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10시부터 23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이 미국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최근 양국이 체결한 통화 스와프가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시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G20 특별 화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단합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방역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보도 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이 통화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7일 통화한 이후 108일 만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최소 624명, 어제는 하루 동안 1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 내 코로나 환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 새 환자가 4,700여 명 증가해 2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내 환자의 2명 중 1명은 뉴욕주에서 나온 셈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의 정점이 2주에서 3주 뒤에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45일 후에 환자 수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했던 예상을 앞당긴 겁니다. The rate of cases, the rate of new infections is doubling about every 3 days. 전 주민에게 자택 대기령이 발령된 캘리포니아주 환자 수도 2,000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보건당국은 환자의 42%가 18세에서 40세에 해당된다며 젊은 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주도 현지 시간 23일 밤 주민들에게 2주간 집에 머물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와이와 애틀랜타시도 비슷한 명령을 발령해 미국에서 최소 16개 주의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미국 언론은 인구조사국 추정치를 토대로 전체 인구의 49%가 자택 대기 명령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뉴욕 증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회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습니다. 11% 넘게 치솟으면서 2만 선을 가볍게 회복했습니다. 주요 7개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도 금융시장에 훈풍을 더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부활절까지는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뉴욕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폭등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오늘 폭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1% 넘게 치솟았습니다. 2,100포인트를 되찾으면서 27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것은 1933년 이후 처음이라고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크게 올라 각각 9.38%, 8.12%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2조 달러, 우리 돈 2,500조 원대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 미 의회가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경제 성장과 경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공동 성명도 상승세를 견인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오늘은 의회에서 처리가 될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타결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의원들이 최종 문구를 검토했고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중에 상원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2,500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이번 경기 부양 법안은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과 산업계 지원을 포함해서 위축된 경제에 돈을 쏟아붓는 전례 없는 부양책입니다. 따라서 합의 임박 소식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재개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활동 정상화 시점을 부활절 4월 12일로 못 박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d love to have it open by Easter. Okay, I would love to have it open by Easter. I will tell you that right now. I would love to have that. It's such an important day for other reasons, but I'll make it an important day for this too. I would love to have the country opened up and just raring to go by Easter.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폐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문을 닫음으로써 오히려 나라를 망칠 수 있다며 추가 봉쇄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일도 하러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16일에 외출과 외식을 막는 생활수칙을 발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보름 동안 연방정부 차원의 외출, 외식 자제 수칙을 지난 16일 내렸는데 그 기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 수칙을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충격파에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배치된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아서 논란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민 600여 명이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라노와 로마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마련됐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700명이 넘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주 귀국 의사를 밝혔던 교민보다 100명가량이 더 전세기에 탑승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특별기 운항을 위한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 등은 현지 시간 24일 우리 교민의 전세기 탑승 예약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밀라노 말펜사 공항과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서 출발이 예정된 항공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대사관과 밀라노 총영사관 등을 통해 탑승 의사를 밝힌 교민은 600여 명입니다. 앞서 지난주 이탈리아 교민들이 자체적으로 임시 수요 조사에서 집계한 500여 명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가 743명이 늘어 6,82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흘간 하루 사망자 수가 600명 수준으로 조금 줄었다가 규모가 급상승한 겁니다. 지난 21일 하루 793명이 숨진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도 5,249명이 늘어 69,17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3만 명이 넘은 독일에서도 교민들이 오는 25일까지 특별기 운항을 위한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교민 관계자는 특별기가 투입될 경우 200명 정도가 탑승 가능한 걸로 보인다며 대부분 유학생 위주로 탑승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영국에서도 같은 날 누적 확진자가 전날보다 1,427명이 증가해 8,077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422명으로 하루 사이 87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한국행을 택하는 해외 교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외국인 여행자 일시 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리면서 입국 수요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21일 동안 전국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과 네팔, 스리랑카 역시 봉쇄령과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인구수가 20억 명이 넘는 남아시아 대부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전국에 21일간 봉쇄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국가를 봉쇄하는 통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हिंदुस्तान के हर नागरिक को बचाने के लिए, आपको बचाने के लिए, आपके परिवार को बचाने के लिए. 앞서 지난 22일까지 주요 80여 개 지역에 한정됐던 봉쇄령은 이틀 사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인도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30여 명 증가해 이날까지 5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팔과 스리랑카도 공식 국가 봉쇄령과 통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네팔에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학교와 공공기관, 종교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주말 60시간 동안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가 해제한 스리랑카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958명으로 가장 많은 파키스탄도 수도 이슬라마바드 등 주요 지역에 군 병력을 봉헌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아시아는 20억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데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전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마카오 정부는 비거주자의 입경이나 경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카오 내 확진자 25명 중 15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국경을 닫아버린 겁니다. 앞서 홍콩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6개월의 징역형이나 우리 돈 약 400만 원의 벌금형 같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특유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성범죄 피의자로 처음으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조주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지는데 종로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마스크를 썼었습니다. 이걸 벗게 할 수는 없어서 오늘 실물을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포토라인에 서기는 섭니다. 성범죄 피의자도 신상이 공개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처벌도 강화해서 온라인 성범죄의 폐해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건 조주빈이 처음입니다. 민감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의 행위가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한 범죄인 만큼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N번방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조력자,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했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모조리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가담자 전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런 범죄의 양형 기준, 즉 처벌 형량 기준을 국민 법감정에 맞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형량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 판매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심리치료뿐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방침은 관련자 모두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운영자 또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 방에 참여를 해서 이런 영상을 다운받은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IT 기업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청을 상대로 수사 역량 강화,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관련 경찰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이 박사방을 운영하며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입장료로 받아왔는데 경찰은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A사를 압수수색해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이 명단을 분석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들의 신원과 송금액,
송금 횟수 등을 확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이 조주빈의 두 얼굴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죠. 구속되기 일주일 전에는 봉사단체를 찾았습니다. 대학에서 학생 기자로 일할 때는 성폭력 예방 관련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조주빈과 학부사 활동을 했던 A씨는 조 씨가 박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되게 조용했어요. 강의가 끝나면은 학부사 일이 없으면 바로 집에 가고 점심도 뭐 혼자 먹고 감정적인 공유를 한다 이런 친구도 없었고 독단적 행동으로 학부사를 운영해 편집국장직에서 파면됐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군것질 할 때 쓰거나 나는 편집국장이니까 너희가 알 필요 없다. 여성과 관련한 영상을 보던 모습도 기억했습니다. 직캠을 비롯한 뭐 여자아이들 직캠 같은 게 공용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고 학부사를 나갈 때는 공용 컴퓨터를 포맷해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주빈은 인천의 한 봉사단체에서 장애인 지원팀장이란 직책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구속되기 일주일 전에도 이 봉사단체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봉사단체 관계자는 조 씨가 어렸을 때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렸던 경험을 반성하기 위해 봉사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회의 도중 휴대폰을 보는 일이 잦았고 여성 사진이 많이 떠 있었던 것 같다며 한창 수사 중일 시기에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조주빈과 가입자들의 범행이 번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충성 경쟁 속에서 가입자들은 조주빈을 추종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조주빈은 2018년부터 박사방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이름을 썼는데 수사에 노출될까 봐 방을 수시로 없애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름을 조커했다가 그 다음에 피카츄로 변하고 방 터지고는 막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했었는데 피해 여성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가입자에게 이벤트로 불렸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동시에 2개의 방을 열었고 1번 방엔 박사인 조주빈과 20에서 30명의 가입자를 참여시켰습니다. 2번 방엔 조주빈과 피해 여성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주빈은 1번 방의 가입자에게 미션을 주고 승자에게 이른바 소원권을 줬습니다. 승자가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면 2번 방에 있는 피해 여성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승자에게 보내줬습니다. 또 다른 방도 존재했습니다. 3번 방입니다. 100만 원 이상 보낸 가입자에겐 피해 여성 10여 명이 있는 방에서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가입자들은 조주빈처럼 박사가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자기가 완민세를 하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거 보면 멋있죠. 왜냐면 뭐 남자 한 명에서 뭐 여자 이렇게 몇 명 거느리고 막 자기 막 노예처럼 이렇게 하고. 청소년들도 가담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자들 뭐 같이 있는 거를 그 방에 막 띄워줬어요. 자기는 커갖고 뭐 박사가 꿈이라고. 가입자도 이런 영상을 올리면 운영자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좀 하다 보면 걔네들이 이제 몇 명들한테 줘요. 그 관리 권한을. 그러면서 나중에 박사한테 또 반 권한을 받아갖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조주빈과 가입자들의 범행은 이렇게 번져나갔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하루 동안 늘어난 국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의 경우가 현재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최근 나오고 있는데 역시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확진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태훈 기자, 현재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유럽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요즘 급하게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상당 기간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제주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 2명은 모두 스페인에 체류하다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제주에는 지난 19일 티웨이 항공을 이용해 도착했습니다. 20일과 21일에는 제주 자택에 머물렀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19일부터 가벼운 증상을 느꼈다고 진술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21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현재 제주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번 코로나 사태죠. 야생동물들에도 영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적이 줄면서 야생 동물들이 도심을 활보하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칠레에서는 도심에 퓨마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가뭄으로 먹이가 줄자 퓨마가 코로나19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끊긴 틈을 타서 도심에 내려온 것이라고 현지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콜롬비아에서도 주택에 여우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또 평소 보기 드문 개미핥기와 주머니 쥐도 거리에 나타나는 등 야생 동물들이 잇따라 도심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광주 공천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추진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석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황 대표가 출마를 권하는 식의 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황 대표가 답을 주지 않아서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이 공천에서 배제됐던 박주선 의원을 다시 광주에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생당의 현역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천에서 탈락했었는데 박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민생당 지역구 현역 의원 13명은 모두 탈락 없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치고 지난 21일 귀국한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감염 국가를 방문한 공무원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외교부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과의 소통은 메일이나 전화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 개학이 한 달가량 미뤄졌고 4월 6일 계획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걱정이고 안 보내도 또 걱정입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돌봐야 하는 부담을 감안해서 정부가 조치를 내놨는데요. 자녀를 보기 위해서 근로 시간을 줄이면 기업에 주는 지원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40만 원에서 60만 원,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많아졌는데요. 6월 말까지 한시적인 인상 조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청약 열기가 높은 곳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순위 청약을 한 인천 송도와 부평의 새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70에서 80대 1가량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초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이 한몫을 했습니다.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다음 달부터는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관련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약 115만 가구가 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다음 달 5일까지 서초구 전 지역에서 일체 집회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서초구 관내에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정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2주 동안 전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주말 KTX 열차 운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용객이 많아서 주말에 KTX를 추가 운행했지만 최근 여행 자제 분위기 등을 고려해 토요일 30회, 일요일 28회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산시 서부터미널 부근 15층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쳐 주변 도로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윤호근 국립오페라 단장, 지난해 해임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복귀를 했었는데 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두 단장이 함께 있게 된 뒤 18일 만으로 혼란을 막고 조직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이회수 작가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사흘 전에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이 다음 달 20일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결정입니다. 야구 팬들을 위해서 다음 달 7일부터는 연습 경기를 허용하고 생중계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청 회의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라는 지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내렸고 오늘 이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조주빈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관련 부처의 보고를 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늘리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3배까지 올리는 법 개정은 하반기에 이뤄집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고요. 한낮에 2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이죠. 서쪽 지역 중심으로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등지에서도 오늘 오전 중 농도가 높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또 제주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19도, 광주 22도, 대구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은 함흥이 15도, 해주와 개성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도 마스크 구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구매해 취약계층 등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전 구민에게 2장씩 나눠줬는데 이를 배부했던 통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 증상이 나고도 이틀간 계속 마스크를 돌렸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는 17억 원을 들여 마스크 107만 장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순 모든 주민들에게 2장씩 나눠줬습니다. 통장이 집집마다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노원구 하계 이동입니다. 이곳엔 8,582세대가 살고 있는데 통장 한 명당 320여 세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스크를 돌린 통장 A씨가 배부 작업을 끝낸 지 사흘 뒤인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통장은 성남 은혜의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동선입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 머물렀던 시간이 마스크를 돌린 시간입니다. 모두 12시간 반가량 됩니다. 열이 나고 콧물과 약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지난 12일도 그 다음 날도 마스크 배달을 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벗고 주민들과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는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이틀 동안 마스크를 돌린 통장이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니까 보건소 다 충과를 하고 거기 문자를 보내고 이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구청은 주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멤버 환희, 본명 황윤석 씨가 어젯밤 10시 반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황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지난 21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당시 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1%였습니다. 부산 온천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부산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 확진자 가운데 2~3명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동선을 분석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위치 정보는 어느 정도 확보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천교회 확진자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신도 32명을 포함해 모두 41명입니다.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 남원 3회 2터널이 사고 36일 만인 어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사고로 망가졌던 조명은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로 바뀌었고 대형 트럭이 들이받아 철근이 보일 정도로 손상됐던 터널 상부도 보강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과속 방지를 위해 차량 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과 교통 상황을 안내하는 실시간 알림판도 설치됐습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정당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운영자는 물론이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서울지방경찰청 그 신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터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300만 명 이상이 신상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그 행태 심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신상정보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N번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처벌을 다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주빈 이 사람은 그걸 모방해가지고 박사방을 운영해가지고 뭐 치부까지 했어요. 보니까 아침 보도에 23억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그 청소년 그리고 애들을 협박해가지고 성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협박해서 그걸 유포하게 하고 그리고 치부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또 피해자들에게 무슨 뭐 노예라고 칼로 문신을 새기게 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폐악을 저질렀는데, 이건 정말 뭐 성범죄 자체는 용납해서도 안 되지만은 이 경우는 정말 그게 안 될 일들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사법부나 그 사회통념상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체로 관대하게 처벌을 했어요. 네. 뭐 집행유예가 보니까 한 3분의 1이 집행유예로 나와요. 그리고 처벌을 받더라도 1년, 2년 이 정도 처벌을 받는데 이건 국민 정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상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이번에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서 이 처벌을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 경종을 울리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신상정보 공개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는 뭐 전혀 상관없다. 이게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성폭력에 관한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법을 이번에 이제 적용을 한 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이건 뭐 공개 안 할 수가 없죠. 이미 경찰청에서는 공개하도록 오늘 아침 8시에 아마 법원으로 송치하면서 그 얼굴이 나타날 거로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나온 거로 보이는데,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국민적 어떤 공분을 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 오전 8시입니다.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장면을 저희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8시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고요. 주호영 의원님, 어제 신상정보가 공개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피의자지만은 인권이 보호돼야 하는데, 다만 많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의 반복적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N번방 사건이란 것이 이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을 설치하고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70여 명의 성착취 동영상을 아주 반복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촬영해서 올리고, 그 비밀 대화방 회원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받고 요구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법에 의하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이 음란 동영상을 제작한 경우는 무려 5년 이상 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른 의원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막상 법원의 판결을 보면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평균 2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많아서 지금 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양형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외국의 경우는 이런 비밀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이나 청소년 성 관련 이 영상물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이 제거를 하고 제재를 하는데 우리 법 규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설사 이 나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해도 이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그걸 배제하는 그런 의무를 조속히 부과하면 이런 것이 아주 어느 정도 확실하게 건절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회에도 1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그래서 촘촘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심의하고 법을 만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은 공개가 됐고요. 조주빈뿐만이 아니고 사실 같은 공범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돈을 내고 거기에 가입해서 회원으로서 불법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본 사람들 말이죠. 이 회원들의 신상까지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걸 전부 다 공개하기는 물리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뭐 수만 명이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다 할 수는 없을 테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 사이트 운영에 직접 함께했던 조주빈과 공범관계에 있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특정해서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잘 안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은 처벌이 아주 엄하고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은 저는 수사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관련자들 수만 명을 모두 신상 공개할 것이냐는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뭐 이런 여론도 거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포토라인 제도 자체도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문제 있는 인권 보호에 문제 있는 그런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 때부터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특별히 봐주기 위한 것이다 이래서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저는 아마 이 포토라인 세우는 건 안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검찰도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이 조주빈의 얼굴을 포토라인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종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 과정에 경찰서 말하자면 이 구치된 장소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과정에 아마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심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거든요. 공개하기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경찰서 나올 때 그때 얼굴이 공개될 겁니다.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이미 뭐 신문지상에는 다 나왔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되죠. 근데 이 사건과 조국 장관 부분을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넌센스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 검찰 측 법무부 령이거든요. 검찰에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경찰이거든요. 경찰에서 수사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조국 장관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니 그거는 말 그대로 번지수가 다른 얘기죠. 서른 의원께서는 좀 변호하려고 하시는데 변호가 이 얼굴 공개가 아니라 네. 얼굴 공개가 아니라 검찰에 출두할 때 지금 구속된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제 구치감으로 갈 때 교도소로 갈 때 얼굴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이고 신상 공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포토라인에 지금까지는 세웠는데 조국 장관이 되면서
포토라인에 못 세우게 하는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서 처음 혜택을 본 사람이 정경심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국민이 바라는 바는 조주빈이 어떤 인물인지 얼굴을 봐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경찰에서 이거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 뜻이 전달되는 거죠. 아니 저는 이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다만 포토라인에 못 세운 이유의 연유는 그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거죠. 이 조준 애와 조국 장관 애를 같이 섞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미래통합당이 판단 잘못했거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왜 못 세우냐는 그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들을 각 정당에서 앞다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률들이 많이 제안이 됐었고요. 발의가 됐었는데 이게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그래서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 이번에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점이 없지는 좀 네.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번 사건에도 대통령께서 철저 수사를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 감정에는 맞는 말이지만은 개별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철저 수사, 엄벌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대통령이 엄벌 지시한 사건이 전부 무죄가 났어요.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그다음에 기무사 계엄령 쿠데타 사건 다 났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하게 하면 이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바람직하지 못. 이 사건은 철저히 조사받고 엄벌돼야 하지만은 그것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는 사건에 국회가 입법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좀 냉정을 되찾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를 봐야 하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법을 만들면 졸속이어서 만들고 난 이후에 또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점만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 이 시각 종로경찰서의 모습입니다. 잠시 후 15분쯤 뒤에 8시에 N번방의 운영자, 이른바 박사로 불렸습니다. 조주빈의 모습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을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재진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조주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른 의원께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영 의원이 참 내가 좋아하는데 이 발언만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조주빈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국민적 공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여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0만 명이 청원했습니다. 신상 공개하라고. 아니, 당연히 그렇기 대통령이 때문에 말씀 안 하시면 처벌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 안 했으면은 대통령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뭐 하시나? 당연히 그런 질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김학의 사건이 무죄가 나오고 대통령이 말씀한 거 다 무죄가 나왔다는데 김학의 사건 무죄가 나오고 그리고 기무사 사건, 조은천 이 계엄령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조은천은 지금 도피 중입니다. 미국 도망가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자체가 무죄가 나왔다는 것도 국민적 공분으로 볼 때는 엉터리예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무사 사건도 계엄령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조은천이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죄가 아니라 아직도 현안으로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줘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무죄 나왔다고 다 무죄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호영 의원께서 대단히 명석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예를 든 이 사건 내용들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만요. 마무리 지을게요. 당연히 했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필요할 때는 당연히 언급하면서 문제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이건 정확히 처리하시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면 경찰, 검찰이 제대로 안 합니까? 이런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건은 수사기관이 철저히 하는데 그다가 대통령이 더 하락하면 수사가 왜곡되거나 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한 말도 안 하고 입 딱 닫고 있어야 아니, 됩니까? 평소에도 본연의 임무를 하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일일이 대통령이 사건 자체의 증거관계를 보지 않은 채로 엄벌하락하면 예를 들면
죄형 법정주의상 죄가 되지 않은 부분도 억지로 수사기관에 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원에 가면 무죄 날 수 있어서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엄벌하라 뭐 하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만 지적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건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돼야 하고 하지만은 조영위원회 논리를 전개해서 계속해서 가면 대한민국 대통령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래서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본다면은 이 잼번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 안 했다면은 도대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뭐 하는 분이실까? 이런 국민적 의문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지적할 걸 지적했다고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건 저는 같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네. 해야 하고 맞지만은 대통령이 사사건건 번번이 엄벌하라 뭐 하라 하는 것은 그 앞의 케이스에 비해서 그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건건이라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 건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까지 기무사가 무슨 계엄령 쿠데타 했다고 해외에서까지 난리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못 찾고 있죠. 서 의원님 정리하시고요. 서 의원님께서 짧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법안들이 많이 제의가 됐었는데 이게 다뤄지지 않았고 처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 강도가 약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엠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 조주진 사건은 그 분노가 대단해요. 국민적 분노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형법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성폭력법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그 인터넷 관련 법령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법들을 고치면서 처벌도 강화하는 이 형태로 가야지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5월 30일까지 남아있거든요. 네.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해야 되니까요. 20대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해야 되니까 4, 5월 중에라도 법 개정을 해가지고 국민적 공분에 맞는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오전 8시에 종로경찰서를 연결을 해서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30초 정도씩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형 정당의 공천자들이 속속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입니다. 친황계 인사들 그리고 친문계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친문계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친황계는 없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가 언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언론에서 친황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에서 인재로 영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혀 배려되지 못한 것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언론에서 친황계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황 대표가 영입하고 비례대표를 받으면 나중에 친황계가 될 확률은 있지만은 지금 친황계를 영입한 것은 아니고 우리 당이 꼭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재를 영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면 친문 색채가 뚜렷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친문이냐 친향이냐 뭐 따지고 싶지 않은데요. 민주당은 친문이 전부 다입니다. 친문, 비친문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서로는 누구냐? 친문이죠. 그럼 나머지 의원들은 뭐냐? 다 친문이에요. 그건 언론장에서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정확히 갈라서 누군 친문이고 누군 친문 아니다. 이를테면은 청와대 근무를 했나 안 했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그는 옹색한 분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던 민주당은 다 문 대통령과 친한 관계입니다. 다 친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걸 정확히 청와대 출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 친문이냐 아니냐 다 친문이에요. 그리고 이 비례 문제가 이렇게 된 데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는 또 왈가왈부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반칙을 한 쪽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참 국민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안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 저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당을 뺏기게 되면은 한국 정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도록 이 선거법을 주도한 책임, 원초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과 관련된 논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고요. 맞짱 토론에서도 토론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과 오늘 맞짱 토론 진행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소식 들으셨지만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조주빈, 잠시 뒤에 검찰로 송치가 되는 모습 전해드릴 텐데요. 온라인 성범죄가 잔혹함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N번방 링크를 달라 또 불법 영상물을 공유해달라는 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곳이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인데 경찰 수사가 텔레그램에 집중이 되면서 이용자가 대거 이쪽으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퍼플 링크란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지난 22일 288명이 모여있는 이 방엔 N번방 링크를 달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달라고도 합니다. 이 방에서 입장료를 내야 N번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싸면 100만 원이고 비싸면 150에서 200이라 알고 있어요. 퍼플 링크 방의 운영자는 영상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문화상품권 거래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직업은 군인, 계급은 중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6,300여 명이 모인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원래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다 얼마 전 문재인 지지자들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이곳에서도 N번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게 100만 원을 주면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지워준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취재진은 이 방을 통해 실제 N번방에 입장한 A씨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미성년자를 포함해 일반인 성착취 영상이 3,000개 이상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번방이나 박사방이 흥행하면서 되게 많은 그 파생방들이 생겨가지고 다 파생방들 특히 이제 돈을 주고 받는 데서는 이거를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비밀방엔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 링크도 올라오면서 음란물 유통 경로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결국 1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어제 저녁 전화통화를 하고 올림픽 연기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4년 근대올림픽 역사상 동계와 하계올림픽은 5차례 취소됐는데 모두 1차와 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고 취소가 아닌 연기는 처음입니다.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잠시 뒤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집니다.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경찰이 조 씨를 포토라인에 세울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민 600여 명이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라노와 로마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마련됐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700명이 넘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주 귀국 의사를 밝혔던 교민보다 100명가량이 더 전세기에 탑승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특별기 운항을 위한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어젯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하고 협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이달 중순 전 구민에게 마스크를 2장씩 나눠줬는데 이를 배부했던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 증상이 나고도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를 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원구청은 통장의 확진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이 새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곧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11% 넘게 8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성범죄 피의자 조주빈이 오늘 경찰서를 떠나서 검찰로 넘겨지는 걸로 예정된 시간이 오전 8시인데요. 지금 시간이 7시 59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악랄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면서 경찰이 어제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요.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실물도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워낙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만큼 취재진들도 많고 경찰 중대도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실물이 공개되는 과정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성범죄자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많은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조주빈은 현재 이곳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8시쯤 조주빈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는데 취재진 앞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얼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조주빈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합니다. 네, 지금 이상엽 기자가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온 게 어제였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실물도 공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계획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네, 지금 조주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벗었고요. 모자도 올렸고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하셨습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각각 아시나요?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네. 미성년자에게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착취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 사장!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각각 아시나요?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했나요?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들어갈게요.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박 사장! 네, 조주빈 마스크도 벗고 얼굴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성들의 성착취 혐의 인정하냐는 물음 뒤부터는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호송차를 타고 이제 검찰청으로 가게 됩니다. 마스크까지도 벗게 될까가 관심이었는데 마스크도 벗고 모자도 쓰지 않았고요. 얼굴 전체가 실물이 공개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오고 오늘 실물도 공개가 됐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호송차를 타고 이제 검찰청으로 가게 되는데 검찰에서는 실물이 공개가 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조주빈의 모습 보셨습니다. 현장의 취재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조주빈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서는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앞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주빈은 아동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를 받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 유포했습니다.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힌 뒤 처음엔 자신이 운영자임을 부인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습니다. 네.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조주빈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나오면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으셨습니다. 이상엽 기자, 이제 앞으로 수사가 이제 철저히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과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입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IT 기업과 공조에 나섭니다. 또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며 기업 가입자들에게 암호화폐를 받아왔는데 이들의 신원과 송금 횟수 등을 확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종로경찰서에서 JTBC 이상엽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시간제 강사를 비롯한 프리랜서들의 답답한 사정을 이호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대1 헬스 강사 이재학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8명씩 가르치던 회원이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지럽다는 분들도 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쉬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정부가 헬스장 영업 중단을 권고하면서 남은 회원들 수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업에 대한 수업료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뭐 정부 보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 제가 좀 기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경제 대책은 프리랜서인 이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4년째 일하는 헬스 강사 박 씨는 프리랜서를 돕는 경기도 조례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조사를 한다 한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45년 동안 서예와 수묵화를 가르쳐온 김주용 씨도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문화센터와 지자체에서 하던 강의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상공인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숨어 있는 이런 시간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진짜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우리나라엔 알록달록한 마스크 4,000장이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10개 나라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보내달라며 직접 만들어 보낸 겁니다. 그동안 후원해준 한국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국제구호단체의 사무실 한켠에서 마스크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옷을 짓거나 면 생리대를 만들었으라며 재봉틀을 선물했던 게 수제 마스크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에 월드비전 한국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10개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의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또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꾸러미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잠비아에서 한국의 소식을 듣고 마스크 15장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이게 확산이 돼서 총 10개국에서 마스크 4,000장이 도착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 마스크를 써본 적 없는 가나의 한 마을에선 끈을 거꾸로 달기도 했지만 마스크를 한 번도 안 써신 분들이 만드셔가지고 마스크엔 정성스레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새겼습니다. 옷을 지을 원단이지만 한국 사람들을 위해 나눴고 어느 정도면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얼굴 크기를 상상해 신중히 오렸습니다. They help us in terms of needs. So if they are affected by this disease, me too, I have to help them so that they can get rid of it. ariko byari bigoye gukora izi mask. ntabwo bigoye cyane kuko burya icyo ujya gufashisha umuvandimwe ntabwo kikugora.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흥겨운 노랫소리도 함께 얹어보냈습니다. 이 마스크는 대구 경북의 어린이들과 후원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작은 후원이지만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JTBC 오효정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결국 1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먼저 1년 연기 방안을 제안했고 IOC 바흐 위원장이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던 아베 총리가 마음을 바꿨는데 예상되는 정치적, 경제적 파장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아베 총리와 IOC 바흐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1년 연기에 합의를 했는데 IOC 이사회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1년 연기가 확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미 이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아베 수상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됐고 그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호주라든지 네. 뉴질랜드 이런 국가에서 이미 불참을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미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 뭐 계속해서 정상 개최를 주장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뭐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뭐 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완전한 형태로 하겠다 해가지고 절대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그 생각이 네.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걸 지금 완전히 취소는 되지 않고 연기하는 걸로 어느 정도 일본 국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국내에서도 80% 이상이 지금 이대로는 도쿄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여론이고 거기에 아마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호주, 뭐 캐나다를 비롯한 불참을 선언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이 결국에는 아베 총리에게 압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일본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유럽은 그야말로 감염으로 발신지같이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자국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건강을 고려한다면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사실 7월 24일부터 수많은 그 관중들이 50만, 100만 정도가 모여드는데 네. 그런 관중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나마 취소를 하지 않고 1년 연기를 한 것만으로도 뭐 일본으로서는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현재 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7조 3천억 원가량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이거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35조 원 정도 보고 네. 있거든요. 이미 투입된 돈도 한 15조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 연기를 한다면 지금 만드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프레스센터, 방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거 이걸 1년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벌써 7조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지금 도쿄올림픽위원회에서 지금 고용된 인원만 해도 한 3천 명 정도 있습니다. 또 한 7월 달에 한 8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지금 동원될 예정이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좀 투자가 됐습니다. 경제적인 그 손실도 막대하고 사실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1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이걸 이제 완전히 그 파트너로서 그것도 지금 상당히 손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네, 아베 정권 지난해 소비세를 인상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경제가 좀 흔들린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었고요. 국민들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경제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아베 정권이 강조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흥 올림픽 그랬거든요. 네. 이제 내년이면 3.11 동일본 대지진 10년도 맞이하고 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완전히 되살아내는 부흥 경제다 또는 부흥 올림픽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올 1년은 물러건너간 셈입니다. 일본 경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그래서 지금 330조 원, 뭐 일본 돈으로 하면 30조 엔 정도 되는데요. 경기 부양 대책을 지금 내놓은 네.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본 정부도 지금 상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그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어떨까요? 뭐 순간순간 위기의 상황마다 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거나 뭐 이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올림픽이 취소되지 않았고 1년 연기시킨 것만 해도 뭐 자신들의 성과다. 뭐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말씀대로 일본 네. 국내에서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고 연장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사실 아베 수상 자신으로 본다면 내년 9월 말까지가 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7월에 만약에 치러진다면 내년 7월로 돼 있지만 내년 7월까지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이 될 수도 있고 여름이 될 수도 있지만 내년 7월까지 이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차기 한 번 더 이걸 또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정권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베 총리에게 이 올림픽 연기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임기를 또 한 번 연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제 일본 내에서 지금 한 1,8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걸 지금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 내년 올림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헌법 개정 같은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헌법 개정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이제 한일 관계에서 지금 강제징용 해법이 남아 있거든요. 이걸 둘러싸고 자칫했다가는 한일 갈등으로 비화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임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아베 총리의 그 다음을 이어갈 포스트 아베 뭐 그동안에는 사실 뭐 인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이제 금년부터 여러 가지 차기 주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시다 전 외무대신이라든지 또는 이시바 전 방위대신이라든지 유력한 차기 주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베 수상의 비중에 비해서 과연 차기 수상으로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더구나 야당은 지금 항상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제1당이지만 지지율이 10%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당분간 아베 독주 체제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7조 3천억 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은 일단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같은 뭐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는 이 상황을 아베 정권이 또 어떻게 활용해 나가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할지 이 부분도 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금융지원 규모를 100조 원대까지 늘려서 기업들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중대본으로 칭한 비상경제회의가 어제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50조 원 금융지원책을 2배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지난주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면 어제 대책은 기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금 조달을 도와 고용의 근간인 기업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각종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다만 청와대는 회의 뒤에 공과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앞으로도 매주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많은 직종의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정부의 지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영화계가 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단체들은 조금 전 코로나19로 영화산업 붕괴 위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영화 관람객이 작년보다 80% 줄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영화산업 위기는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하고 한국 영화의 급격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발전 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10년 전 금융위기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면서 각국이 전례 없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7개 나라 G7도 입장을 밝혔네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거라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7개 나라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은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전화회의를 연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금리 인하 등 시중에 돈이 풀리도록 하는 정책을 필요한 기간만큼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했고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법, 백신 개발에 지원할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자가격리를 했다가 회복됐다는 소식입니다. 중부 유럽을 다녀온 뒤에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돼서 지난 2주간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나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툰베리는 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에 걸렸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툰베리는 한때 오한과 인후통이 있었다면서 자신과 함께 중부 유럽을 다녀온 아버지도 같은 증세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왜 끊이지 않고 이런 온라인 범죄는 계속되는 건지 처벌이 강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실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나오면 이거는 또 강제를 할 수가 없어서 실물을 정말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는데 저렇게 마스크도 다 벗고 얼굴이 다 공개가 됐다면 어떤 상황이었던 신상 정보 건가요? 공개를 한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막는 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고유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머리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버리는 그러기도 상황이 했었죠. 됐거든요.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했으면 마스크를 착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만 아마 조주빈이 마스크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하고 공개가 됐고 또 포토라인에서 뭐 기자와 문답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난 16일에 경찰에 붙잡혔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운영자라는 걸 부인하다가 네. 이제 시인도 했고 또 일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서는 시인은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 질문에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범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도 한 7개의 혐의인데 그 혐의 내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한 걸로 보이고요. 대략적으로만 얘기하고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조사받을 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아마 문답 과정에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네. 주로 이제 신상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의자로 이렇게 신상 공개 결정이 난 건 조주빈이 처음이고요. 처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될 수도 있다. 네. 온라인에서 성범죄를 그렇죠. 저지르면 이런 또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 법이거든요.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 같은 것들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공익적 이유가 있다면 공개했던 거. 이제 많았습니다. 안인득이나 최근에 고유정까지 됐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아직까지 공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수법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이 첫 사례고요. 아마 앞으로는 강력 범죄도 뭐 계속 공개가 되겠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된다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도 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그렇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해서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네. 또 반복적이다 이런 설명을 한 부분도 또 의미가 있을 것 법의 같아요. 수법이 잔인하고 네. 악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살인을 한 것만 악랄한 범죄가 아니라는 그렇죠. 걸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를 먼저 좀 정리를 네. 해볼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혐의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해서 반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 범죄를 비롯해서 뭐 사기도 있고요, 강요, 협박, 그리고 성폭법 위반.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범죄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아청법 위반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 조주빈과 네. 판박이 범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조주빈보다 먼저 그 텔레그램 N번방을 네. 운영한 사람. 왓치맨. 지난해 붙잡혀서 이제 다음 달에 네.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지금 상황 때문에 예.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닉네임이 왓치맨이고요. 네. 그 방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건으로 조사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화장실에서 촬영하고 이 촬영한 영상을 9천여 회 올렸던 혐의. 그러니까 성폭법하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재판을 받고 구형까지 됐어요. 3년 6개월 구형이 됐는데 이번 지금 텔레그램 운영 N번방 이 부분은 조사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구형을 해놓고 다시 변론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N번만 조사를 해가지고 더 드러난다면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재판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 그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네. 불법 촬영한 영상을 그 유포한 혐의로 맞습니다. 검찰의 그 구형이 내려진 네. 사안이어서 이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해서 네. 지금 검찰이 구형을 원래 했던 게 3년 6개월입니다. 6개월이었던 거잖아요. 더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자기한테 드러난 범죄고요. 그 이후에 지금 드러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난다면 지금 구형해놓고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서 재판부에 새롭게 재판이 열리면 구형량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주빈과의 관련성이라든가 뭐 그렇죠. 공범 여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살펴보겠다는 거겠죠. 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워낙 익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드러나지 못했고 또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주빈이 이제 혐의를 인정하고 찾아낸다면 와치맨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서 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네. 왜 이게 문제이냐. 네. 실제로 형량이 나오면 그게 많지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다. 이런 목소리가 요즘 가장 많은 것 지적들이 같습니다.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기 5년 이상이거든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면 반포하면요. 그건 살인에 가까운 범죄고 그렇게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 뭐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제로 뭐 살인하고 이런 거는 강력하게 보는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으로 가는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집행유예 내지 또 밑으로 하는 게 아마 사법당국에서 운영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형량은 충분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못하는 게 가장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만약에 네. 디지털 성범죄를 이렇게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이라든가 그렇죠. 5년 이상의 이상이죠.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데 판결은 실제로 그렇게 낮지 않는다는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재판사들이 봤을 때는 네.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성범죄 일어나는 거하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그게 좀 다르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게 어쩌면 더 충격적이고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부터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법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뭐 법무부의 조치가 법안도 있어야 필요합니다. 되는 건가요? 지금 미성년자 그 아동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5년 이상, 미국 10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어떤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하면서 양형 기준을 좀 상향을 좀 시켜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적발이 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네. 설문조사를 했고 다음 달 또 회의에서 이 양형 기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다 그래요. 네, 올려야 됩니다. 지금 워낙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이렇게 분노가 높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요. 이런 범죄 계속 반복되고요. 90년대에 있었던 소란의 범죄가 지금 계속 10년째, 20년째 되고 있거든요. 이번 차에 양형 기준도 올리고 법 개정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중대한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이죠. 서쪽 지역 중심으로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에도 강원 영서와 충북 등지에서 오전 중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또 밤부터 제주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19도, 대구가 21도, 광주가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은 함흥과 평양이 15도, 해주와 개성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결국 1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어제 저녁 전화통화를 하고 올림픽 연기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4년 근대올림픽 역사상 동계와 하계올림픽은 5차례 취소됐는데 모두 1차와 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고 취소가 아닌 연기는 처음입니다.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이 조금 전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뒤 성착취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에 이어진 기자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민 600여 명이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라노와 로마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마련됐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700명이 넘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주 귀국 의사를 밝혔던 교민보다 100명가량이 더 전세기에 탑승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특별기 운항을 위한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늘리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